93의 문제예요. 1번. 판매부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로 2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처리할 거. 우리 보험료를 납부하면 저축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어요. 저축성은 정기예금으로 처리하고 보장성은 보험료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험료 납부를 250만 원 했다고 나와 있죠. 대변에 며칠 1월 2일 날짜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250. 대변에 보통예금이 250만 원. 차변에는 저축성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200만 원 있으니까 정기예금이 200. 나머지가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나 뭐 이런 것처럼 100% 보장성일 때는 그냥 보험료로 해주시면 되는데 화재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저렇게 저축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는 정기예금, 나머지만 보험료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부서니까 보험료는 800번대 보험료가 되겠죠. 5월 31일 날짜 걸 한번 볼까? 5월 31일 금융리스를 이용 중인 금융리스는 실소유주는 저예요. 명의만 빌려서 쓰는 게 금융리스입니다. 자, 금융리스를 이용 중인 기회장치 상환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고요. 5월 31일 날짜가 그죠 중간이네. 할부금이 50만 원이고 원금이 48만 원, 이자가 2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대변에 보통예금은 50만 원 나가요. 최근에는 금융리스. 자, 잠깐만 합계잔액 시산표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지금 5월달이지. 합계잔액 시산표 5월달 들어가서 컨트롤 F 리스자 쳐봐요. 리스 컨트롤 F에서 리스 자산 있고 한 번 더 쳐봐요. 한 번 더 리스 부채가 대변에 있죠, 그쵸? 대변에 잔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2,450만 원 나와 있어요. 문제집 그쵸? 어쨌든 2,450만 원 맞아? 53만 원. 53만 원 그치? 잔액이 2,453만 원. 우리 문제집에 있는 잔액하고 똑같죠, 그쵸? 2,453만 원. 리스 부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리스 부채 이자는 이자 비용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48만 원이죠. 금액은 48만 원. 이자 비용은 2만 원. 이자 비용은 2만 원. 참고로 운용 리스료 지급 시에는 뭐로다 분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임차료 또는 그냥 리스료예요. 운용 리스는 내가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게 운용 리스야. 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남의 거 빌려서 쓰는 게 운용 리스입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를 지급했을 때는 임차료나 또는 리스료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 리스일 때는 제게 맞는데 명의만 빌려서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리스 부채로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7월 7일 날짜 거 한번 봅시다. 7월 7일 회사는 주식회사 민진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분했습니다. 11번의 과세죠. 11번의 과세. 분계는 자 기계장치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500만 원 나와 있네. 대변에 기계장치 500만 원. 차변에는 감가상각 유계액이에요. 차변에 감가상각 유계액이 200만 원. 처분 시점에서 280만 원 나와 있죠. 280. 여러분들 그럼 500만 원짜리가 280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장부가액은 220만 원이고요. 22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80만 원이 이익이에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쓰기 전에 VAT 예수금부터 쓸까요? VAT 예수금이 3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8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80만 원.
그 300만 원이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VAT 수금부터 30만 원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용재산 처분이 80만 원이고요. 대금은 1개월 이내에 받기로 나와 있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이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330만 원. 그러니까 차변도 610만 원, 대변도 610만 원 맞죠? 7월 24일 날짜 거 한번 볼까요? 7월 24일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비 550만 원, 토지 형질 변경비 550만 원 부가세 포함.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뭐 논이나 밭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비라고 하고요. 이건 토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불공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또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 땅 다지는 거죠, 그쵸? 330만 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여러분 각각 수취하였다라고 했으니까는 두 장을 받았다는 얘기 되겠죠? 한 장은 54번의 불공입니다. 54번은 불공이에요. 불공제 사유는 토지 자본적 지출, 토지 자본적 지출, 형질 변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은 보통예금 55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이 550. 차변에는 토지가 550. 대변은 보통예금 550, 차변에 토지 550. 또 하나는 51번의 과세입니다. 또 하나는 51번의 과세고요. 대변은 보통예금 330. 대변은 보통예금 330만 원. 차변에는 이거는 뭐냐면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라고 그랬죠, 그쵸? 원래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기를 해주는 거야. 원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잖아, 그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뭘로 분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물로 분기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건물로 해주시면 되죠. 차분히 건물 300만 원이고요. VAT 대금이 30만 원이에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장 신축 관련 비용이니까 얘는 실제로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맞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이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안 되지. 이 문제에서는 뭘로 하라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건물로 하라고 주어졌죠, 그쵸? 그럼 건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만 건물이 되는 거죠, 그치?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고 신축을 위하여서 지급되는 건데 건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공장 신축 관련은 건설 중인 자산인데 이 문제에서는 건물로다 처리해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건물로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 및 부석 서류를 작성을 해라.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여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이 문장이 나오면 과세사업 플러스 면세사업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문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만약에 예정되면 안분계산을 하는 거고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확정되면 공통매입세액 정상 확정되는 또는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라는 문제구나. 납부세액 재계산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걸 알면 되겠죠? 자, 문제집을 봤더니 일기 예정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일기 예정이니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문제구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매입매출 전 비명은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왔더니 자, 공정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자, 부가세 별도로 50만 원에 의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나와 있죠? 밑줄 쳐봐요. 토지 전자세금 계산서. 토지 전자세금 계산서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인 동호에게 제공한 선물 세트니까 접대비 세금 계산서
일단 화면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의 공통매입분에 대한 부가세액은 105만 원이다. 일기 예정 동안 예정 신고 기간 공급가액 매입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연세 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 공급가액.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공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105만 원이다. 얘가 105만 원 나와 있죠? 105만 원 곱하기 토탈 매출액이 얼마예요? 2억 6천만 원에다가 1억 4천만 원 해주시면 4억 원이 토탈 매출액이 여기죠? 4억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억 4천만 원 나와 있어요. 면세 공급가액이 1억 4천. 면세 공급가액이 1억 4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105만 원 곱하기 토탈 공급가액 4억 원 분의 1억 4천만 원 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에이그. 열심히 계산기들을 두드리는데 답이 안 나와 왜? 105만 원 곱하기 14 나누기 40 하면 되지. 105만 원 곱하기 14 나누기 40 하면 얼마 나와? 36만 7,500만 원. 36만 7,500원. 36만 7,500원.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은 1월 2일 날짜입니다. 첫 번째 거 1월 2일 날짜. 차변의 정기예금이라고 그랬죠? 정기예금 200만 원. 차변에 800번대 보험료라고 그랬어요. 800번대 보험료가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50. 5월 31일 날짜입니다. 차변에 리스부채가 거래처 나와 있나요? 리스부채 금융리스의 거래처 안 나와 있죠, 그쵸? 굳이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열재 캐피탈이 있죠. 캐피탈 들어가야 됩니다. 또 차변에 이자 비용 2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0만원. 3번은 메인 매출 좀 들어가시면 돼요. 메인 매출은 7월 7일 날짜에 가서 7월 7일 날짜 11번의 과세입니다. 11번의 과세고요. 뭘 팔았죠? 기계를 팔았습니다.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민진. 전자 맞죠?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맞고요. 분계는 혼합이에요. 대변에 206번의 기회장치의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5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랬어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8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시면 돼요. 28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24일 날짜예요. 7월 24일 날짜에 첫 번째 54번은 불공이고요. 토지 형질 변경비예요. 토지 형질 변경비. 공급가액은 500만 원. 자, 부가세는 50만 원 자동으로 뜹니다.
거래처는 대민건설. 거래처는 대민건설.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1번이고요. 불공제 사회에서 F1번 눌러서 토지 자본적 지출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계는 3번에 혼합이 되는 거죠. 차변에 자 201번에 토지 5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550만원. 두 번째는 51번의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51번의 과세고요. 얘는 토지 굴착비예요. 토지 굴착비 300만원. 300만원. 대미건설 똑같죠? 전자 똑같습니다. 분계는 혼합이에요. 혼합. 차변에 건물 3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330만원. 자, 전표입력 다 하신 거 맞춰보셨으면 빠져나와서 부가가치 찍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지금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탭이 4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봐요.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 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인데 지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정이니까 2개의 탭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 탭. 첫 번째는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예요. 한 건에 금액이 플러스 별도로 50만원 있죠? 50만원. 두 번째는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한 건에 접대비 관련된 거 30만원. 30만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분계산 탭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정 때는 안분계산 탭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자, 우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했잖아, 그쵸?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했으니까 1번에 공급가액 기준 선택해 주시고요.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급가액, 여기 보시면은 과세면세 사업의 공통매입의 공급가액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105만원이 나와 있어요. 105만원. 그럼 공급가액은 1050만원이 되겠죠? 그래야지 공통매입세액이 105만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공식 보시면 105만원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105만원 곱하기 총 공급가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억. 면세가 이 중에서 1억 4천. 그러면 자동으로 면세비율 35%에 36만 7,5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까지 일단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2번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1교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동안에 발생한 거래로 가정을 하고 전표임료 및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자, 일단 명문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직수출은 부가세 신고서 몇 번에 들어가는 거죠? 6번에 들어가는 거죠? 번호 명만 해놓으세요. 6번. 직수출은 6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거래에서 1억 원짜리가 있는데 구매 확인서를 7월 31일에 발급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잘 들어봐.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1기 건은 구매 확인서가 늦어도 7월 25일까지 발급이 돼야지만 영세율이 되는 겁니다. 얘는 7월 31일에 발급됐으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이 4월부터 6월이니까 1기죠, 그쵸? 1기의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늦어도 7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2기는 1월 25일까지 발급이 돼야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 내가 칠판에 지도 갖고 설명을 해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 거래에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이 있으면 국내 거래에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조건이 늦어도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까지는 발행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는 7월 31일에 발급됐으니까 영세율이 발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 과세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1번이 1번. 국내 거래 1억 원은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내 할부 판매 한번 볼까요? 할부 1차 할부는 2022년 5월 8일, 2차는 8월 8일, 3차는 10월 8일. 1년이 안 되죠, 할부 기간이. 할부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단기 할부고요. 단기 할부인 경우에는 인도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단기 할부인 경우에는 단기 할부. 1번 아까 정리해주면은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내부 신용장은 일기는 7월 25일, 이기는 1월 25일까지 발급이 돼야지만 영세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세일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7월 31일에 발행됐으니까 영세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네,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기 할부는 인도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입니다. 인도 금액이 과세 표준. 즉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3,000만 원이죠, 그렇죠? 3,0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 겁니다. 참고로 장기 할부 판매는 1년이 넘는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잠깐만요. 만약에 1차 할부가 2022년 5월 8일이고요. 2차 할부는 2023년으로 넘어갔어. 1년이 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2022년도 거 1,000만 원만, 오케이? 1,000만 원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야. 1,000만 원만. 근데 지금은 단기 할부 판매지, 그치? 전체 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인도했을 때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1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국내 거래 아까 1번도 1번이라고 그랬지, 그치? 예, 할부 판매 3,000만 원도 1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이 시가가 2,000만 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상 증여는 몇 번에 들어가는 거지? 사업상 증여는 간주공급이잖아요. 사업상 증여는 간주공급에 속하는 거니까 몇 번에 들어가죠? 4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서조건에서 잘 들어봐. 단서조건에서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그래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간주공급의 조건은 반드시 뭘 공제받았을 것?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내 할부 판매, 자녀에게 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용역의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 시에는 시가가 과세 표준이 돼요. 시가가 과세 표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 부동산 임대만 그런 거예요. 부동산 임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뭐가? 시가가 과세 표준이다. 지금 자녀는 특수관계자 맞죠? 그쵸? 그러니까 시가가 과세 표준.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여기 몇 번에 들어가면 될까요? 4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만 그런 거예요.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식당도 용역의 공급이다. 식당도 자녀한테 공짜로 밥을 줘서 세금 내야 된다? 그것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부동산 임대 용역만 그런 거예요. 부동산 임대 용역만.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 시에는 시가가 과세 표준이 돼서 4번에 기입되는 겁니다. 결산 문제 한번 볼까요? 당사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모두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여러분 잘 봐요. 구입하는 시점에 뭘로 다 분계를 하고 있대요? 소모품. 그럼 여기 잠깐만 볼까?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보통예금, 뭐 이렇게 분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구입하는 시점에 소모품 이게 저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12월 31일 이때는 잘 봐요. 소모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쵸? 대변에 소모품. 차변에는 뭐가 될까요? 소모품 B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시만 봐주세요. 소모품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소모품이 없어지면 뭘 분개를 해주면 되느냐면 사용액을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용액.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소모품 B로 분개를 했다라고 나오면 소모품 B 이렇게 분개를 했대요.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나오면 12월 31일 분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12월 31일 분개는 차변의 소모품 B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대변의 소모품 B 반대편은 보내서 없앴죠. 그럼 차변에 뭐가 생기는 거야? 소모품이 생기겠죠. 그러면 소모품이 생기면 뭘 분개를 해주면 되냐면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미사용액,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만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이 생기면 미사용액, 없어지면 사용액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액을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사용액이 얼마인데 토탈 245만원 245만원인데 판매 부문에서 사용한 게 180만원 있어요. 800번대 소모품비가 180이래요. 180만원. 나머지는 그러면 500번대 소모품비라는 얘기죠, 그쵸? 나머지는 500번대 제조부문 사용액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80만원까지니까 65만원이 되겠죠. 65만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이 없어지면 사용액, 소모품이 생기면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주는 거야.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다. 7월 1일 일반점표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7월 1일 일반점표 분개를 어떻게 해놨어요? 차변에 보통 차변에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 240만원 대변에 보통계획은 240만원 이렇게 분개해놨죠, 그쵸? 그지? 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12월 31일이죠.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차변에 있는 선급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돼요. 대변에 선급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졌지, 그치? 차변에 뭐가 나오면 되는 거지? 보험료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선급비용이 없어지면 당기분을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당기분을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만약에 7월 1일에 분개를 차변의 보험료 24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240만원 이렇게 분개를 했었다라고 하면 12월 31일 분개는 제가 차변에 있었던 보험료가 어디로 가면 돼요? 대변으로 가면 되는 거죠. 대변의 보험료. 차변에 뭐가 생겼어요? 선급비용.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생긴 거지, 그치? 얘가 생기면 언제 걸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차기분.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걸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야. 선급비용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선수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선급비용, 선수수익이 생기면 차기분, 없어지면 당기분. 지금 이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쵸? 자, 토탈 몇 개월짜리예요? 그 기간을 잘 봐야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이면 24개월짜리죠, 그쵸? 2년 24개월짜리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240만원 곱하기 24개월 분에 단기에 해당하는 게 몇 개월입니까? 단기에 해당하는 게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6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6개월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60만원 나오죠? 맞아? 60만원 24개월이잖아. 그럼 한 달에 10만원씩이잖아. 10만원 곱하기 6개월이잖아. 그치? 60만원이지. 60만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 차기분을 분개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여기 봐요. 곱하기 24개월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게 18개월이잖아요.
그지? 18개월. 그럼 180만 원을 분배를 해줬던 거고요. 18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는 좌측에 있는 겁니다. 3번. 장기 차입금 내용 및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절세은행, 구리은행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22년 12월 31일이죠. 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는 절세은행 거지, 그치? 절세은행 거 얼마 있습니까? 5천만 원 있어요. 절세은행 거 5천만 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니까 차변의 장기 차입금. 차변의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대변에는 뭐가 될까? 유동성 장기 부채.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차변의 장기 차입금 5천,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5천만 원이고요. 둘 다 절세은행이 들어가시면 돼. 여기 둘 다.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두 군데 모두 절세은행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4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잠깐만 참고로 작년 거 분기를 먼저 해볼까요? 작년 거, 전년도 거 2021년 12월 31일 전년도 거 분기를 하면 잘 봐. 15,000원에 취득했는데 작년에 그치? 전년도에 15,000원에 취득했는데 얼마가 됐습니까? 14,000원, 1,000원 떨어졌죠? 그래 안 그래? 1,000원 곱하기 3,000주 하면 300만 원 떨어진 거지?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00만 원, 대변에는 매도가능증권,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300만 원. 작년에 이렇게 분기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전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2022년 12월 31일 분기는 어떻게 하나 잘 봐요. 얼마짜리가? 14,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16,000원이 됐죠. 14,000원짜리가 16,000원 돼서 2,000원 올랐지. 2,000원 곱하기 3,000주 하면 얼마 오는 거예요? 600만 원 올랐단 말이에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600만 원이고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600만 원.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해줘야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00.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죠. 300. 매도가능증권이 항상 이렇게 여기 봐요. 매도가능증권은 항상 앞에 분기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은 허연색입니다. 요거 2022년 12월 31일 여기에 답이 되는 거죠. 자, 결산까지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조가세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가세 신고 관련해서 다음 자료 토대로 해서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맞춰봐요. 4월 1일부터 1월 30. 직수출 먼저. 직수출이 영설 기타란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설 기타란에 3억 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국내거래 1억 원은 1번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1억 원. 구매허가가 늦게 발급되는 바람에 그냥 과세로 발행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할부 판매 인도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3천만 원 투여해서 1억 3천. 1억 3천에 1,300이 되는 거고요. 접대 목적은 사업상 징역, 과세 4번 기타란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시가 2천만 원. 그럼 부가세는 200만 원 나옵니다. 자녀에게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한 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면 시가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4번에. 그래서 얘가 2,100이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됐어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결산 문제, 자, 일반전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짜. 자, 입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800번대라고 했죠? 800번대 소모품비가 180만원. 180만원. 또 차변에 530번의 소모품비가 65만원. 65만원.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했어요. 소모품 245만원. 두 번째는 차변에 보험료가 어디죠? 공장 건물이니까 521번이네, 그쵸? 차변에 보험료 60만원. 60만원. 대변에는 선급비용 60만원. 또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여기 거래처 절세 은행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절세은행 금액은 5천만 원. 5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똑같아요. 절세은행 5천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123번, 178번. 178번 써주시면 돼요. 투자자산 코드번호 178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금액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이라고 했어요. 300. 나머지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300만 원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는 자동계산 없죠, 그쵸? 이렇게 수동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원천인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자 등록과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해라. 2월달 거예요. 사업소득자 등록 클릭해서 첫 번째가 201번. 201번에 최관우예요. 최관우. 소득의 구분은 자 자문료예요. 자문. 내국인이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05034781 거주자죠.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거주자까지만. 두 번째는 202번 영탁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가수예요. 소득의 구분은 가수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86-160-11789-456번입니다. 됐죠? 빠져나와서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자료 입력 첫 번째 거는 6월 5일이네요. 6월 5일이고요. 부서는 생략을 하죠? 최관우 선택하시면 돼요. 자, 2022년 6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3%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며칠이죠? 6월 30. 6월 30. 영탁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영탁이 2022년 6월 지급액이 얼마 지급했어요?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3% 자동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자료 입력까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끝이죠? 네. 빠져나와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의 부장 김다웅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번호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사원 등록 들어가서 김다웅 입사년 월일 그쵸? 2012년 5월 6일이고요. 주민번호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 2월 급여 대장과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필요한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하면 되겠네, 그쵸? 2월달 월급 줄 때 연말정산한 거 같이 주죠, 그쵸? 2월달 월급 줄 때 연말정산한 거 같이 주는 거 그거 하란 얘기죠? 수당 공제 찍어서 뭐 있나 한번 보세요. 기본급 있죠? 상여금은 없습니다. 직책 수당이 없죠? 직책 수당 없으니까 월차 수당이 있습니다. 식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니까 비과세 맞습니다. 자가운전보증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예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맞고요. 야간근로 수당 여러분 이 사람 영업부죠? 여기 봐요. 잠깐만 빠져나와 볼게요. 이 사람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의 부 연장근로 비과세 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생산직 여부의 부 연장근로 비과세 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할 때 수당공제에서 이 야간근로 수당은 비과세로 되어 있지만 과세로 인식한다라고 그랬죠? 과세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자, 과세 가족수당 엔터 쳐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급 가족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성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그죠? 그리고 공제등록 가서 탁자이름 상환만 들어가 바꿔주시면 돼요. 2월달 급여라고 그랬어요. 급여 지급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급여 지급일이 2월 28일 날짜입니다. 기본급이 250.
월차 수당이 12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얼마일까요? 3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30. 야간근로 수당이 40만원이고요. 가족수당은 3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이 15만원이고, 국민연금 15만원, 건강